땡 하면 아쉽지만 땡큐 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나이스 대표 유성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느낌으로 오셨나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하루를 정리할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실까요? 전 시간에 우리는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강의를 했어요. 첫 번째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말이었죠. 근데 생각은 항상 수많은 점들로 이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각이 굳어지면 그 생각이 몰입되어서 생각이 강화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거나 긍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은 사실은 이게 털어내고 싶잖아요. 그죠? 예, 긍정적인 생각은 더 부풀리고 더 많이 확대되고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을 바꾸거나 방향을 바꾸는 방향은 말이었습니다. 말.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 있는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생각하고 말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함께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그게 바로 오늘 주제의 행동입니다. 행동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돼요. 생각은 수많은 점들로 이어진다 그러면 말은 보이지 않는 실선을 계속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연결된 고리가 행동을 함으로써 방향이 결정돼요. 그럼 우리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는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생각은, 좋은 말은 좋은 방향이 결정되고 나쁜 생각은, 나쁜 말은 나쁜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르는 것을 모르고 사는 생각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이 있으면 어떤 나라는, 어떤 민족은 핸드폰이라는 자체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모르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구나. 이런 기능이 있는 거 있던데? 라고 알게 되는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죠. 더 재밌는 거는 알게 된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이 핸드폰이 있는 걸 알고 핸드폰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핸드폰 기능을 잘 몰라요. 늘 쓰는 것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살기도 하지만 편하게 살기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절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꼭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은 기능을 다 배우잖아요. 그런데 더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즐기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강의 중에 사람들한테 물어요. 저거는 사실은 이렇게 오픈하지 않고 숨겨놓은 다음에 즐기는 것을, 알게 된 것을 즐기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이 잘 못 맞춰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즐기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러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의 모든 조건은 비슷하게 태어나요.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환경이 바뀌어져 있는 거지. 사실은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좀 많이 따졌어요. 왜냐면 왜 이런 곳에서 이곳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했느냐고 했는데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너 다시는 못 들어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살자는 거죠. 제대로 살자는 거죠. 바르게 살자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강의는 즐기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결정적인 걸 무엇이냐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고 우리가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함으로써 얻어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살고 싶은 누구나 꿈꾸고 있는 인생을 이런 거 있죠. 제가 1년은 365일이죠. 365일에 플러스 1점씩 매일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 수능 점수가 365점이라 예를 들어서 300점 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365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늘 하루 저는 오늘 좋은 강의를 할 건데 좋은 강의를 하면 플러스 1점을 받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1점을 받았어요. 플러스 1점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평가의 기준은 다를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 인생을 제가 살면서 내가 날마다 플러스 1점을 채우면 1년 동안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플러스에서 365점을 받았다면 그것만큼 정말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행동이 바르고 또 오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고 행동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사실은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 첫 발을 우리가 오늘 힘차게 내드릴 겁니다. 인생은 사실은요, 바꾸는 것은 생각으로만 바꿔지지 않는 거죠. 행동하면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있죠. 가끔 가다가, 자, 손바닥을 펴볼까요? 손바닥을 펴고, 화이팅 해볼까요? 화이팅! 화이팅! 네,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손바닥 펴볼까요? 화이팅 하면 잘 몰라요. 네, 주먹을 한번 꽉 쥐어볼까요? 주먹을. 자, 손을 앞으로 내면서, 살짝 내면서, 화이팅! 이렇게 해볼까요? 시작! 화이팅! 이러면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화이팅! 이렇게 하는 거와 주먹을 딱 쥐고 나서 화이팅 하면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행동이 움직이면 우리는 힘이, 내 안에 있는 힘이 더 강해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어떤 생각을 하면, 이렇게 제가 저 앞에 거리를 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했을 때 아이들은 사실은 주저하지 않고 뛰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해요. 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요. 이거 못 뛰면 어떡하지? 뭐 창피하면 어떡하지?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오니까 행동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 질문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적극적일까요? 적극적인 사람이 긍정적일까요? 적극적인 사람이 긍정적일까요? 긍정적인 사람이 좋을까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막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아직은 정답은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긍정적이라는 것은 생각이고 적극적이라는 것은 행동을 말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는 생각은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 많죠. 근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벌써 생각이 긍정적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벌써 따라온다는 거죠. 자, 한 사람이 고개사가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48m 정도 높이의 줄을 달았습니다. 찰스 브론드라는 사람이 외줄타기 1인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 구경해서 모든 사람들이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모든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본 걸 보여주냐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눈을 가리고요, 막대 하나 들고 통과를 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막 박수치고 찰스 브론드 막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자기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눈을 가리고 이 시작부터 끝까지 갔습니다. 저 여러분들 보셨나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자전거를 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더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되게 막 적극적으로 달라드는 이유는 뭐예요? 옵션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걸 할 때마다 대단한 거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근데 그걸 또 통과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막 손을 들면서 뭐 외치는 거야. 이름 불러주면 블란데 외쳐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막대를 들고 누군가가 제 등에 업고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더 스릴 있잖아요. 사람을 태운다는 게. 그랬더니 이름을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막 찰스 브론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 등에 타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더니 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찰스 브론드가 그냥 있으면 되는데 내려오는 거예요. 군중에서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다 자기를 뽑힐까 봐 다 외면하고 고개를 다 올리고 땅을 보고 그냥 말 거는 척하고 막 딴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주목해서 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딱 놓고 당신이 제 등에 타겠습니까? 이분이요. 주저없이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터넷 보면 나올 거예요. 등에 업고 막대기를 들고 통과를 하는데 통과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찰스 브론드의 매니저였어요. 매니저였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이 찰스 브론드가 매니저가 주저없이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당신이 하면 내가 하겠다고 내가 당신의 등에 타겠다고 했던 건 뭐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보여줬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눈이 차 있는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자국이 남잖아요. 누군가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시를 읽었는데 이런 말입니다. 우리 태어나면서 길을 만드는 것은 돌아오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발자취를 남겼을 때 누군가가 그 발자취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 길을 누군가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행동하면 방향이 결정된다. 그런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알긴 아는데 왜 행동하지 않을까요? 이게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요?
막바지에 닥쳐야 일을 하잖아요. 어느 때요? 급해야 하잖아요. 더 강력한 건 뭐세요? 쫓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번 할까요? 야야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야야야! 이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손가락 쥐고 사람들 삿대질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야야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이 막바지에 닥쳐서 우리 시험도 벼락 공부를 하잖아요. 벼락 공부. 근데 벼락 공부를 해서 성적이 잘 오르는 사람이 있지만 저 케이스는 벼락 공부하면 성적이 안 올라요. 예, 성적이 안 올라서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죠. 제가 어떤 초등학교 성적 띄웠더니 너무나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양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예전에 있는 나의 행동들을 내가 바꾸니까 지금에는 이렇게 강의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야야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야는 뭐라고요? 닥쳐야. 두 번째 야는요? 급해야. 세 번째는요? 쫓겨야. 이렇게 살면 사실은 완성하지 못해요. 그렇죠? 좀 더 매일 우리가 하루하루가 지나가서 365일을 만든다면 365일에 어제에 있는 플러스 점을 1점을 받았을까요? 마이너스 점을 받았을까요? 그 전에 있는 플러스 점을 받았을까요? 마이너스 점을 받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뭐든지 행동을 대충 해요. 대충. 이 대충이 끌고 오는 애가 되게 무서우는 거예요. 이 대충을 극복하는 건 뭐예요? 보충하는 거예요. 날마다 보충하는 거예요. 멋지죠? 이런 말. 예. 뭐라고요? 대충 살지 말고 보충하며 살자. 해볼까요? 시작. 대충 살지 말고 보충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조금씩 보충하면서 사는 거죠. 망설일 때 이 대충은요, 우리 뭐든지 우리 안에서 어떤 타성이 적게 합니다. 그리고 타성이라는 것은 게을름을 오거든요. 그러니까 얻은 일을 좀 이따 하지, 나중에 하지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아까 손바닥 펴고 화이팅 하는 것보다 한번 야무지게 주먹을 쥐고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힘이 딱 들어가잖아요. 예. 누가 시켰나요? 안 그랬어요, 사실은. 대충 하지 말고 그냥 맨날 하나씩 보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삶의 방향을 결정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에 타는 한 사람이 막 졸고 있어요. 졸고 있더니 어르신이 딱 탔어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이렇게 조는 척이 아니라 죽는 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척을 하니까 어르신께서 안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툭툭 치고 나서 일어나!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고 깨우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분 좋은 건 무엇이면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날 때 기분 좋잖아요. 그죠? 어르신 앉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의 기분, 이게 사실은 내가 받은 것을 나눠줄 때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우리가 행동이 변화될 때 기분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 행동이 변화될 때 너무 많이 달라졌다 요 말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행동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대충 살지 말고 보충하며 살자 이럽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렇게 나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은 즉흥적으로 바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좀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미루는 사람, 그래서 바로맨과 나중맨이 있습니다. 바로맨이 먹는 라면이 있어요. 그게 행동라면. 예, 나중맨이 먹는 라면이 있어요. 예, 햇떠라면. 다릅니다. 오늘 저요 오후에 점심 돌 때 구수하게 먹을 때 라면을 행동라면을 먹을지 아니면 햇떠라면을 먹을지 됐습니다. 우리가 햇떠라면을 먹으면 후회가 남고요. 행동라면을 먹으면 경험이 남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경험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바로 행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법칙이 하나 있어요. 법칙이 어떤 법칙이냐면 멜 로빈스라는 CEO가 남편이 다 사업이 망해서 힘든 환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뭔가 이제 남편을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저기 5초의 법칙을 찾아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런 거죠. 카운트다운 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망설이지 말고 5, 4, 3, 2, 1 하고 바로 행동하자는 거예요. 5초 안에 승부해서 저 왜 베스트셀러에 가서 많은 사람 되는데 진짜 해보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이러는 거죠. 운동을 해야지 하고 나서 침대 일어나기까지가 힘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고기 일어나기 때. 근데 카운트다운 5, 4, 3, 1 그냥 딱 하면 근데 5초가 벗어나면 우리가 그 예전에 안 했던 방법대로 살기에 더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새로운 도전하는 걸 두려워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두려워해요.
자,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새로운 일에 첫 발을 내뱉는 거와 한 발을 내딛는 게 그렇게 힘들다. 라는 것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첫 발을 내딛는 것들은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할 때 단 5초뿐이 없다는 거예요. 5초 안에 우리가 하면 그 일이 연장되는 거예요. 72시간의 법칙도 있어요. 72시간의 법칙이면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짜잖아요. 근데 72시간이 지나면 우리 뇌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의욕적인 도전의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해 우리가 2020년 12월 30일, 2021년 1월 1일 우리 새로운 계획을 짰죠. 10, 9, 8, 7 하고 외치잖아요. 자기 꿈을 외치고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 결심이 어디가 있나요? 위에 있나요? 옆에 있나요? 없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72시간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안에 의욕적이고 하려고 하는 도전의식을 받을 때 그 받는 것들이 지금의 72시간 안에 합니다. 시작하기는 5초. 7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왜 그때만 우리가 결심하느냐 이거예요. 왜 해만 바뀌었을 때 결심하느냐? 아니죠. 우리는요, 매 시간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해요. 어떨까요? 어떻게 맞이한다고요? 오늘 사실은 지나고 나면 12시가 지나가면 새로운 날이 오잖아요. 그때 카운트다운을 해도 되는데 왜 그때만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행동을 바꿔서 다음 날 행동을 바꿔서 그렇게 달라지면 또 새로운 인생을 살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평범한 사람이 비범해지는 방법, 보통 사람이 평범해지는 걸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고 말한 걸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의욕이 상실되고 5초의 법칙이 누군가가 이렇게 5초 전에 5초이기 전에 행동을 하면 달라진다 그러면 의심하지 말고 그래 그렇게 된다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72시간 안에 내가 의욕과 의지와 도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사라진다 그러면 내가 72시간 안에 한번 다시 해보자. 이런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5초의 법칙이 있는데 그 5초의 문사.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이게 손이죠, 손. 네. 공의 기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오. 네, 그냥 손을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만들고요. 공 할 거예요. 손의 기법은 일단은 결심하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결심.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행동. 아니면 지속. 완성. 이게 손오공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결심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시작하시면 돼요. 예, 망설이지 마시고 5초 안에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행동하시는 거예요. 행동을 하면 그것이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멋진 말은 뭐냐면 지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속하는 것이 힘듭니다. 예, 빌 게이츠의 어떤 그 신문의 사설을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두 가지와 남들이 하지 않는 한 가지 때문에 자기는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들이 하는 거 시작한다, 행동한다. 남들이 하지 않는 한 가지 지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가장 억울한 거 두 가지를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억울한 건 두 가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걸 배우려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했는데 안 배운 사람하고 결과가 똑같아질 경우 억울하잖아요. 막 분하잖아요. 예. 그런데 뭔가 달라져 있어야 되는데 정말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했는데 안 배운 사람이라 배운 사람이라 똑같아요. 힘들어요. 예. 근데 그걸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노력한 거에 남들이 하지 않은 사람보다 내가 그 사람보다 얼등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나를 스스로 부럽다라는 말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남들이 말한 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싫은데 그 말을처럼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봤던 우리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다르게 평가하는데 평가 방법을 바꿔야죠. 싫다 그러면 바꿔서 우리가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말했던 거에 상처가 되고 누군가의 말에 가슴에 사무치는데 나는 그 생각을 계속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 우리는 지금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항상 심리적으로 있잖아요.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오픈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오픈하시고요.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보다 가능 쪽으로 생각을 하고 가능한 말을 하면서 가능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생각이 그 행동이 가능한 거를 방향을. 자, 우리는 그냥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제 계속 이제 시리즈로 강의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주 기본 단계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바꾸는 나바꿈이라는 그런 것들을 왜 나를 바꿀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것이 오늘 행동까지 완성인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대한 것들이 방향이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수많은 점들이 수많은 말로 실선이 그것이 내 행동의 방향이 결정되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속하면 제가 원하는 것은 끝까지 완성하기까지 오면 됩니다. 관악산을 올라갈 때 처음에는 정상이 보여요. 그렇죠. 근데 관악산에 들어와 있으면 그 산을 올라가면 정상이 안 보이죠. 근데 정상에 딱 올라가잖아요.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저는 서울대 입구에서 관악산을 올라가는데 낙성대에서 올라가고 사당에서 올라가고 안양에서 올라가는 길들이 다 다양해요. 정상에 올라가면 다른 길이 보인다. 정상에 올라가면 다른 길이 보인다. 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한 길만 있는 줄 알고 그 길만 가는데 그러지 않고 정상에 올라가면 다른 길이 보인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면 다른 길이 보인다. 내가 주저하고 멈추고 생각하고 머물러 있는 그 생각으로 멈고 행동하지 않으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사람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뀌면 내가 행동을 하면 무엇인가 하고 완성하면 또 다른 도전이 생기고 또 다른 기회가 생기고 또 다른 희망이 보이고 또 다른 우리에게 남들이 말하는 우리 세상이 말하는 운이 온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름말을 꿀다가 이렇게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빠졌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좀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놓고 제발 좀 이걸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무려 5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빠져나오게 해서 빠져나오게 해서. 근데 위에서 내려온 천사가 그러더라고요. 뒤통수 딱 치면서 뭐라면 밀면서 기도해. 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뭔가 행동을 하라는 거죠. 행동을 하라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되돌아보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하길 때는 강력한 힘은 뭐냐면 공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우리의 뇌는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우리를 알고 있어요. 지금도 얘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다 그러면 해봐, 할까?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단호하게 힘을 줘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의 뇌는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말한 게 각인되고요. 그것이 외부에서 또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것도 우리가 성취력을 해요. 성취력이 더 보너스가 있는데 두 가지를 얻는데 하나는 추진력, 하나는 창의력이 생겨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사는데 우리 행동이 어떤 행동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행동을 하면 우리가 또 어떤 시간에 또 우리가 습관에 대해서 배울 건데 가장 중요한 건 공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공개 선언을 할 때 원칙이 뭐냐면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 볼까요?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다. 확신을 갖는다. 될 때까지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할 때 말할 때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개 선언까지가 힘들어요. 공개 선언을 왜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하지 않죠? 자신이 없어서. 내가 이걸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벌써 익숙한 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못 믿어요? 나 스스로가 못 믿어요. 누가 못 믿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못 믿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해요. 그죠? 뭐라 그러냐면 네가 정말 해봐 이랬죠. 해보가 이거 해봐 이거 아니라 해봐 이렇게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순간부터 우리가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개 선언할 땐 아주 힘있게요. 그래서 그 말이 내가 확신을 갖게끔 하실 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을 내가 내뱉는 순간,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 몸에는 뭐가 올라오냐면 책임감이 올라와요. 이걸 지키려고 하는 책임감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우리에 있는 내가 어떤 행동할 때 공개 선언을 하지 않냐면 그것은 사실은 사라지는 바람과 같은 건데, 근데 내가 공개 선언을 하면 그 말뚝을
박을 수 있는 기둥을 하나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불확실해요. 처음에는 스스로도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공개 선언하고 한번 고지의 정상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상의 그 희열을 느끼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힘을 작용을 해요. 그것이 쾌감 호르몬인데 희열을 받는다. 그래서 1등 해본 사람이 1등 하고 싶어요. 꼴등했던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요. 되게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꼴등을 해봐서 알아요. 꼴등에서 시험 보면 준비 그러면 다 했는데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거는 53명 중에 48등을 했는데 다 이렇게 그냥 찍고 이렇게 나와서 저 다 했는데 하고 했는데 문제는 저보다 뒤에 5명이 있다는 게 이게 희한해요. 왜 그러지? 얘는 어떻게 나오니? 저는 고민 안 하고 문제를 푸는데 얘네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다 비껴나가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공개 선언하면 책임감이 따릅니다. 두 번째는요,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공개 선언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은 된다, 안 된다를 보지 마시고, 이런, 된다고 하면 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순간부터 된다 안 된다를 따지지 마시고요.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돼요. 99%는 안 돼요. 1%가 있잖아요. 1%가 되는데 1%의 희망을 둬주잖아요. 멋진 삶이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해왔던 방법이 아니면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 해왔던 방식이 아닌데 지금 그것을 하고 나서 기대한다는 거, 달라질 거라는 기대가 한다는 거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꿔야죠. 그래서 우리는 공개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공개선언하면 책임감이 따르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또 다른 결과가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립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겠다고 다 왔는데 결심했어요. 집에서 다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오늘부터 운동해가지고 5kg를 뺄 거야.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운동해야지 시간이 없으니까 딱 나왔는데 비가 와요. 내일부터 하지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미루잖아요. 수없이 무너지는 게 사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나를 아니까 일단 공개선언을 하고 그걸 책임을 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어떤 끊임없이 노력해서 계속 노력한 방법이 아니면 바꾸고 길이 아니면 다시 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행착오처럼 거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있죠. 일어나지 않는 것을 당겨와서 바라고 기대하는 게 희망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미리 당겨와서 걱정하는 게 근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보지 않는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내일 지금 당장 몇 시간도 살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행동하지 않고 주저앉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싶은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내딛고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행동할 때 이럽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 누군가는 같은 수평선에서 나의 한 걸음을 보고 따라오는 거죠. 자, 우리의 세상은요, 사실은 삼각형 리더십 같아요. 삼각형이 뭐냐면 1인자가 앞에 누가 선두면 다 뒤에 오는데, 근데 오늘부터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역삼각형이에요. 역삼각형. 각자의 길이 다 다릅니다. 우리 선생님이 살아온 길, 우리 선생님이 살아온 길, 우리 선생님이 살아온 길, 우리 선생님이 살아온 길, 또한 나 또한 각자의 길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에 있던 누군가가 성공했다, 누군가가 바라는 거 이뤘다는 것은 사람들은 보면 똑같은 선상에 딱 쓰잖아요. 그럼 공통적인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걸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각자의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각자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힘을 내서 그래서 대부분이 한계에 부딪히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기 전에 두렵기 전에 우리는 공개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한번 오늘 가서 이렇게 살아온 돌아온 걸 때 공개 선언을 뭐를 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선언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긍정적인 행동이냐, 부정적인 행동이냐, 네. 적극적인 행동이냐, 소극적인 행동이냐, 네. 능동적인 행동이냐, 수동적인 행동이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아니면 적극적이냐, 이런 행동을 오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항상 우리는 무엇이 어렵냐면 선택이 어려워요. 선택. 우리 인생을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긍정이냐 부정이냐, 누군가가 시켜서 수동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내가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두 가지 선택을 할 때 어떤 쪽으로요? 내가 가능성이 있는 일을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일을 먼저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매일 싸워요. 매일 싸웁니다. 매일 싸웁니다. 제가 달리기를 10km 마라톤을 하기로 해서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 선언을 했어요. 자, 우리 독도 마라톤 대회를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 스케줄이 좀 많다 보니까 내면에 있는 나한테 이런 갈등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 힘든 거. 살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 알아. 이해해 줄 거야 라는 말이 있고요. 한 면에는 뭐냐면 너 이거 하면 영웅 된다? 너 이거 하면 영웅 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5초의 법칙을 미리 알았더라면 펄떡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가장 서로의 하나하나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펄떡 일어나서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번호판을 받고 번호를 넣고 뛰었는데 정말 잘했다는 건 뭔냐면 라스트에 끝나고 와서 오는데 저희 원장님께서 들어오는 걸 찍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대표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안 했더라면 그분은 되게 실망했을 거예요. 이해하는 것보다 제가 우리 행동합시다. 우리의 있는 인생을 지금에 있는 과거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수많은 선택을 올바르게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긍정적으로 하자라고 제가 외쳤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가 말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실망감이 왔는데 그 막 사진 찍으면서 저희에 있는 그 뭐 카톡 이런 막 띄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내심 뭐라고 하니까 하길 잘했다 이거예요. 수많은 선택이 우리의 옵니다. 그 선택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면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전거 타는 거 똑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른 거 할 때 어떠한 걸 할 때 사실은 자전거를 타기 미숙하니까 쓰러지잖아요. 그리고 또 방향을 못 잡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잡아주죠. 누군가 잡아주면 잡다가 어느 순간 딱 놔두면 자기가 가잖아요. 그 고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자전거 타기가 두렵죠. 그래서 우리는 의지하죠. 잡아주세요. 꼭 잡고 있죠? 확인하잖아요. 우리도 행동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방향을 결정하기까지는 어려워도 그 발장이 결정되면 우리는 수없이 그런 행동을 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어렵고 걸음마를 하길 때 아이가 기뚱기뚱 걸으면서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님은 쓰러질 걸 대비해서 옆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넘어질 때마다 우리 아이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행동을 바꾸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어려워. 이렇게 하면 되게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잘 돼 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전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언젠가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그 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그게 신용장이 될 수도 있고 이력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명함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행동이 작은 한 거 하나 방향이 결정되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서 날마다 우리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전거 타는 연습하면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정리하냐면 나를 바꾸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말이었고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을 바꾸기까지는 어려웠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각자의 있는 시간에 고통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각자의 인생을 살면서 고통의 양은 같아요. 어떤 사람은 20대 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대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라스트에서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기적으로 조금씩 오고 어떤 사람은 크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20대에 아주 강력한 힘든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요. 웬만한 고통은 웬만한 힘든 거는 살짝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잖아요. 등산을 가다가 딱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상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정상에 어디 있어요? 그럼 물어보면 아, 힘들어요. 여기 되게 힘듭니다. 그럼 그냥 내려가세요라고 하죠. 근데 정상에 올라간 사람 뭐라 그래요? 예. 곧 있으면 올라갑니다. 정상에 다가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렇게 실망스러운 얘기 안 하고, 절망적인 얘기 안 하고, 포기하는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나를 바꾸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문득 떠오르는 그 생각이 내가 흐릿하거나, 내가 가짜 흐려지어서 안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은 수많은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말로 되뇌이고, 되새기면서 어떻게 해요? 나라는 사람을 지금 이제 행동을 옮기시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요? 지금 우리는 목표를 향해 가세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아직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 안에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능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진취적인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행동을 바꾸자는 거예요. 어려움을 먼저 이런 거죠. 걸음마를 막 뒤뚱뒤뚱 걷는 아이한테 뛰어, 걸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이것부터 기초공사가 돼야 다른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순하고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붙입니다. 예, 톨스토이가 이럽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언제죠? 현재.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내가 오늘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는 또 그거를 후회로 남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닙니다. 가장 더 중요한 거 뭐냐면 당신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만나는 사람. 예, 지금 이렇게 만나는 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인연입니다. 인연이요. 지나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 많지만 내가 그 우연히 인연을 더 깊게 필연으로 만드는 것은 한 사람이 각자 연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띄울 때 연을 보면 혹시 꼬리표 달고 쫙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어디 보여요? 연의 입구에 있는 다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연이 보통 우연이 아니고 그것이 인연이 만들기 위해서는 369의 법칙이 있습니다. 3번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요. 6번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고요. 예, 9번 만나잖아요? 그럼 19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만나야 돼요. 369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3번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똑같은 행동도 우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 내 삶 속에서 나타났던 사람, 오늘 지금 만나는 사람, 가장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할 수 없는 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피할 수 없으면 그러지 맙시다. 이제부터. 즐길 수 없으면 하지도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할 때 결과를 먼저 소망하고 결과를 먼저 기대하고 결과에 희망을 가져서 우리 한 걸음이 내딜 때 그것이 가장 멋지게 행동을 하시는 거죠. 어깨만 펴도 자신감이 상승한답니다. 자신감은 상승됩니다. 앉아있는 사람보다 일어나는 순간 심박수는 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앉아있는 것보다 일어서는 게 더 낫고 그냥 있는 것보다 걷는 게 더 낫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 그것이 가장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우리가 점심에 저녁에 누굴 만나든 그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닌 그 사람 뇌에 그 사람의 가슴에 그 사람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나를 바꾸고 싶은데 도대체 방법이 없고 해결이 없어요. 우리 그러면서 주저앉고 되게 슬퍼하고 힘들었던 시기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를 극복했을 때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돌아보니까 대견하고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장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톨스토이가 말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때 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반복이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살 수 있는 방법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긍정적인 행동은 뭐예요? 나의 삶에 뭘 바꾼다? 뭘 바꾼다고요? 태도를 바꾼다 이겁니다. 오늘의 행동이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꾼다는 거 생각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참 어릴 때 똑똑했다. 아, 그래요. 똑똑했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 딱 똑똑했대요. 엄마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 그랬더니 화장실에 들어갈 때나 문을 열 때마다 똑똑거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똑똑한 줄 알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사무실 들어가서 똑똑거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 내면에 있는 나가 바뀔 수 있도록, 내 내면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똑똑거리는 거예요. 자, 오늘 따라 해볼까요? 행동하면 앞이 보이고, 전진하면 큰 것이 보인다. 행동하면 앞이 보입니다. 전진하면 큰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는 세상, 내가 만나는 세상이 지금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고지에 어떤 방향을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면 지금보다 더 멋진 삶을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숫물이 떨어져서 처음에 그 바위에 작은 물방울이 하나가 무엇을 효과가 낼 수 있을까 하는데 그것이 주기적으로 몇십 년 지나니까 바위에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만리장성도 벽돌 하나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벽돌 하나가 나서 전체의 성을 만들듯이 우리의 삶에 있는 행동도 우리의 한 걸음이 그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심하는 것이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시작한 것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할 때마다 주저할 때마다 그것을 끝까지 해보겠다는 지속적인 것을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면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강의를 끝나고 나서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 얼마나 많이 해왔는가를 한번 다시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의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뀔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작되는데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힘들어도 행동이 옮겨지면 생각은 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날 때 지금의 힘이 되어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나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왜 지금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였을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그 고민 속에서 나타난 해답은 뭐냐면 지금의 나의 삶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지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또 하나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석이에요. 해석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 해석을 뭘로 해석해요? 긍정적인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과정 중에 한 걸음 내딛는 거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많은 선택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선택했던 것들이 어떻게 해석을 잘하면 우리의 행동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내딛고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한번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머물렀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시고 그걸 통해서 오늘 나타내서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스스로 존경받는 삶을, 존경받는 태도를 보이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제가 바뀌면 우리 자녀가 바뀌고 우리 자녀가 바뀌면 나를 보는 사람이 바뀌고 나를 보는 사람이 바뀌면 사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 국가가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시작하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시작하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면 그것이 가장 멋진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행동하는 사람, 또 다른 삶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또 다른 삶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더 크게 확장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요.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오늘도 하루도 열심히 삶을 위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멋진 삶을 위해서, 멋진 시간을 위해서, 멋진 나를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갈등 속에 나타난 행동들을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어릴 때에 일어나고 앉고 수없이 2000번 이상 반복해서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한 걸음이 오늘도 그 한 걸음이 되어서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성취를 향해서 내가 꿈꾸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향해서 멋지게 한 걸음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나이스한 하루가 되기를 위하여
오늘 나이스유 대표 유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